반짝반짝 빛나는 질문이 83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민지 성함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부천인데 현재 지금 영덕에 가 계신 분하고 송파구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김민철 서울은 아닐 것 같고 했더니 서울이거든요. 네. 네, 서울에 김민지님 들어오셨습니다. 어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공은 당신 거 315페이지죠. 네, 315페이지 중간에 어, 9번째 줄이죠. 이제는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이제는 개인성 이면의 현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감정 질환은 나의 개인성이 곧 나라는 신념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감정 질환 하니까 너무 웃긴다. 감정 질환, 감정도 질환인 거예요. 그렇죠? 감정 질환은 나의 개인성, 그냥 개인성, 뭐야, 에고의 개인성인 거야. 에고. 그래서 감정 질환은 나의 개인성이 곧 나라는 신념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오면서 신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념이 아침이 아니라 그 글을 읽네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쇼크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이 쇼크가 있으면서 신념, 쇼크, 사건이 생기면서 신념이 생기거든요. 신념이 생기는데 이 신념으로부터 해서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성인들 말고는 소수 말고는 다 이제 생각이 있죠.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 신념에서부터 생긴 것이 신념, 제일 밑바닥에서 그게 거기서 느낌과 감정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감정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맞네요. 감정 질환입니다. 그래서 신념에서 생긴 것이다. 그 감정도 내가 막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이 일어나는 부분들, 저 사람 이상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밖으로 볼 때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밖으로 보일 때. 근데 철저하게 이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느낌이나 에너지, 본체가 에너지 의식이잖아요. 의식 지도, 의식 지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의식 지도를 나한테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면 찾아가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 이 의식 지도를. 그래서 감정 질환, 뭔가 기분 나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하든, 엄마가 얘기를 하든, 누가 얘기를 하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 왜 저러지? 막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야.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5잖아요. 내 생각이 올라와서 이러쿵저러쿵. 이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맞고 판단 분별이 되는 거. 175예요. 175는 뭐예요? 내가 내 생각이 맞다는 거에서 판단 분별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맞을까? 누구 생각이 맞을까? 맞고 틀린 거는 없죠. 그게 흡수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딱 느꼈던 금요일 날부터 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제가 어제 아침에 의식 지도를 반짝방에 올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의식 지도가 이렇게 딱 보고 쫙 봤어요. 20이 깔려 있는 거예요. 20. 완전 20이 깔려 있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단계. 완전 감정 질환이죠.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의식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내가 순간순간 이게 에너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착화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나의 이 감정 상태, 에너지 상태, 내 생각도 에너지죠. 감정도, 느낌도, 신념도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로 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느낌이나 신념은 저 무의식의 내면에 쏙 들어가 있고 그 무의식에 의해서 표출돼서 나오는 게 감정이고 생각이고 말이고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 에너지를 의식 수치를 보고 이 의식 수치가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왜 그럴까?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경험에서 벗어나려고 태어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 분별하냐. 이거를 벗어나려고, 벗어나서 행복해지려고 태어난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뭔가 200 이하에 있다면 판단 분별하고 있을 때도 되게 힘들거든요. 쟤는 왜 저래? 쟤 왜 저러지?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놨으면 좋겠는데 저 자리에 놓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내 생각들, 쟤는 왜 저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래 저래 막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고통을 당하죠.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 그리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렇지? 라는 걸 찾아보면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원인이 없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윽고 마치 저절로 그렇게 된 양, 진료 업무가 재개되더니 결국에는 일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환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미국은 한국하고 몇 배입니까, 완전히. 근데 미국 전역에서 환자가 왔습니다. 엄청나죠? 2,000명의 외래 환자를 보자니 50명이 넘는 심리치료사와 기타 직원, 25개의 진료실, 연구실, 뇌파 실험실이 필요했습니다. 1년에 1,000명씩 환자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도 출연했습니다. 1973년에는 임상 연구 결과를 분자교정정신의학이라는 책에 전통 양식을 빌어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시대를 10년은 앞선 저작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경계의 전반적 상태가 서서히 나아지더니 다른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미롭고 기분 좋은 에너지 가닥이 연달아 척추를 타고 올라가 뇌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강렬하고 끊임없는 쾌감을 일으켰습니다. 만사가 동시 발생적으로 벌어져 완벽하고 조화롭게 전개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예사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의 근원은 현존이었고 개인적 자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개인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자아가. 근데 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근원은 현존이었다. 개인적인 나로 남아있는 것은, 개인적인 에고는 내 생각들, 내 신념체계에서 올라온 생각인 거죠. 내 신념체계에서 올라온 생각. 개인적 나로 남아있는 것은 그러한 현상의 목격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목격자가 볼 뿐이지 그냥 현상이 남아있는 건 목격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전의 자아나 생각보다 깊고 더욱 큰 나가 벌어지는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자아나 생각보다 이전에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형이 되셔가지고 엄청 변형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없을 정도의 큰 나로 벌어지는 일을 결정했습니다. 큰 나, 의식이 높은 상태로 이제 그냥 쫙 에너지가 높아지는 상태로 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인적인 나로 남아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제 아직은 이제 공부를 해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반짝반 끝날 때 제가 저번 주에 걸린 게 있는데 그게 요번 주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말에 제가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면에서는 뭐를 느끼냐면 오늘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어제 해결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에 충실한 것보다 혹시나
중간에 느낌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뭐예요?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괜히 얘기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내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마음을 믿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이렇게 저번 주 금요일 날 걸렸던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나는 그 전에 괜히 얘기했다가 실수할까 봐. 실수하면 안 되잖아? 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동되는 걸 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있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또 그냥 진짜 그 기법을 알려주신 대로 시크릿을 했을 때 그 믿어지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어제도 되게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또 이제 기계를 속이는 일을 또 좀 사실 살짝 했거든요. 기계를 속였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뭐 최종 이렇게 이제 그 찍는 게 뭐가 있었어요. 축하하는 건가요? 기계를 잘 속여가지고 너무 잘 속인 거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찰나에 이렇게 큰 기계에 올라가기 전에 작은 기계를 누가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 잘해주려고 하시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살짝 불편한 거예요. 잘해주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잡았던 거, 연습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다른 패턴으로 다른 기계로 했을 때 제가 아직 그 기계에 대해서 믿는 마음, 익숙하지도 않고 하니까 완전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제가 28.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2.6이 이상이 되면 되는데 갑자기 28.8인가가 나와. 23.8이 나왔구나. 작은 기계에 올라가니까. 그럼 안 되거든요. 6%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근데 그 전에 벌써 시크릿을 다 했는데 기계까지도 제가 다 했거든요. 이미 다 한 박스가 왔는 것을 저 입구에 인포메이션 앞에 이렇게 딱 택배 아저씨가 갖다 놓은 것을 상상을 하고, 인포메이션에 갖다 놓은 걸 제가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느낌이. 좋은 느낌이, 벌써 한 세트가 있네. 150만, 160만 원짜리가 있네. 이게 좋잖아요. 공짜로 160만 원짜리를 받으면. 상상이 그냥 되는 거죠. 상상이 되면서 제가 이제 감히 이제 시크릿도 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걸 보고, 야, 이거 신념을 지우고 나면 이런 느낌들이 있구나라는 걸 어제 오래간만에 엄청 좋은 느낌을 또 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제 감히 숫자를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22.6이 넘으면 22.6 아래로 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22.0을 상상할까? 21.0을 상상할까? 19를 상상을 할까? 혼자 감히 19라고, 앞자리가 2가 아니라 10이라고 19라고. 그러면서 이제 감인데 그냥 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19점도 생각해보자. 뭐 상상인데 뭐. 그래도 너무 그러면 안 믿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믿어지는 그 수위까지 상상을 하는 거죠. 갑자기 내가 막 15%야 그러면 저도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믿어질 수 있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를 제가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이 시크릿이, 내가 갑자기 막 오늘 이달에 1,000만 원 벌 거야, 뭐 갑자기 이제 내가 만약에 200만 원 벌던 분이 1,000만 원 벌 거야 하면 그만한 어떤 그 행동을 했더라면 믿어지겠죠. 거기에 맞는 행동이 되었더라면 갑자기 1,000만 원이라는 걸 믿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200만 원 받는 행동을 해놓고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더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1,000만 원 막 큰 걸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정도까지는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9까지 상상을 하고 그냥 이미 다 받았는 거와 그 기분과 막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이 좋은 거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아침부터 이상한 걸 가르쳐 드리는 거. 했는데 너무 웃긴 게 이제 올라가서 편안하게 했는데 19.9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9가 나온 게. 사실 살짝 좀 무리한 상상을 살짝 19점 그것도 군 거예요.
20.0도 아니고 19.9가 나오는 거 보고 어제 또 되게 시크릿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있죠. 제가 믿을 만한 제 수위도 있는 거죠. 제가 믿어줘야 되잖아요. 구해라. 구했어.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믿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해놓고 안 믿어. 구해놓고 구해라 그랬는데 구하면서 뭐예요?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는 안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면서 구하는 건지 진짜 원하는, 진짜 내가 이걸 할 거야. 되고 싶은 걸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인지. 그럼 믿음 체계가 뭐예요? 바라는 거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시크릿이 되는 거죠. 이것도 되는 거, 저것도 되는 거, 믿는 것도 되는 거, 내가 바라는 거는 안 될까 봐라는 무의식에 있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무의식 안에 되는 걸 믿었냐, 안 되는 걸 믿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믿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이거 가능하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2박 3일 동안 굉장히 좋은, 제가 의식 에너지 상태는 별로 좋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 개인적인 의식 상태는 좋진 않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엄청난 그 가치에 대한 거는 제가 엄청 느끼고 그걸 왔거든요. 그랬는데 누군가를 정말 신규로 꼭 모시고 가고 싶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냥 이름을 올렸어요. 저 혼자서. 가는 명단 안에 저 혼자. 그냥 쭉 쓰니까 한 9명, 10명이 되는 거예요. 저 혼자. 데려가고 싶은 명단이 10명이 되는 거예요. 저 혼자 20명 다 채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양보해야죠. 골고루. 그래가지고 아니요. 기존 있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은 이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뭐 이제 그 한 명, 두 명, 완전 생초보는 한 명, 전에 했었던 사람은 한 명 더, 두 명 정도를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같이 갔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명단에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제도 되게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2박 3일 동안 제가 너무 엄청난 걸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겠는데요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이름을 적어놓은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겠구나. 그 믿음 체계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해라 믿어라 받아라. 뭘 믿어요? 받았는 거를 믿는 거잖아요.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는 거죠. 이게 저는 그분이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뭐 선생님한테 느끼기라든지 그 느낌이나 이런 거를 배우고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표정이나 이런 거, 몸짓이 보이는 거죠. 이미 받았는 거, 함께 한 게 상상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 배웠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덜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제가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나는 신념 체계잖아요. 그래서 신념이 잔뜩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와 신념은 막 낙서가 되어 있잖아요. 순수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념이 잔뜩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와 신념을 싹 하루아침에 지우신 분인 거예요. 지우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와 차원이 다르죠. 신념을 아직 해결 안 하신 분은 내가 암만 똑똑하게 얘기를 하고 암만 내가 무슨 경험이 있어도 다 그 경험은 뭐예요? 신념에 의한 경험이고 신념에 의한 생각과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념을 근거로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신념이 무엇이냐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의 신념, 어릴 때 사건들 찾아놓고 거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번에도 금요일 날 딱 걸린 게 명상 수업을 하는데 이제 수업 2번 남았습니다. 이제 수업이 2번 남았는데
그 수업 이제 받았을 때 제가 해야 되는 숙제를 제대로 안 했는데 선생님이 딱 지적했을 때 제가 팍 다리에 탁 걸려서 팍 기운 없이 넘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팍 꼬꾸라지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이제 의식 수치에서 내 느낌, 내 에너지잖아요. 그 의식 수치에서 20에서 느끼는 그 수치심, 굴욕감, 멸시하는 마음, 막 제거하고 싶고 막 이런 그 20에서 느끼는 모든 그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느껴지는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얘는 심심해서 혼자 올라오는 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순수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순수한 상태도 전에 해결하지 경험하면서 깨닫지 못한 걸 또 해결하려고 또 가져온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생에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지금 경험한 거를 다시 또 경험을 해서 해결하려고 또 들고 와요. 끝까지 언제까지? 행복해질 때까지. 지금 요번에 행복해지지 않으면 다음에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경험했는 걸 또 갖고 와요. 경험에서 좋은 경험으로 빠져나와야 되고 나중에는 좋은 거 나쁜 거조차 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태어나면서 순수한 상태로 왔다가 3살 이전에 전에 그 경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 사건을 사건이 생기면서 내가 그거를 해석을 하게 되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선생님이 잘 해석해 주시려고 계속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3살 이전에 쇼크가 탁 오고 나서 그다음에 느낌이 안 좋은 거, 좋은 거,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생각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느낌을 또 요번에 이제 2 박 3일 동안 느낌을 가지고 느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의식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느끼기가 아니라 그 감정이 기분 나빠서 투사를 계속하는 거죠. 기분 나쁘고. 이게 저도 아는 거예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 소리까지도 기분 나쁜 거예요.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고 인제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또 갑자기 막 인제 몇 분을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 가지고 막 후다닥 같이 가고 막 이렇게 그런 인제 그러니까 좋은 걸 알죠. 진짜 좋은 거는 아는데 내가 내 문제에 딱 걸려 버리잖아요.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내 문제에 걸려서 이상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래도 싫구나. 그래도 듣기 싫구나.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인제 교차하는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죠. 알긴 아는데 이 느낌이 무엇일까? 나의 느낌에 자꾸 인제 포커스를 맞춰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의식지도 또 올라올 거예요. 다 지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멸시하는, 비참한, 저는 수치심, 굴욕, 잔인함, 제거, 내가 제거하고 싶어 가지고 막 그 에너지 막 이런 것들이 제가 '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가 '찾아지겠지, 찾아지겠지.'는 거야. 뭔가 딱 지적받았을 때 멸시받는 듯한 느낌이 탁 들었을 때 꼬꾸라지는 거죠. 근데 제가 연습을 많이 안 했던 거에 대해서 걸려 버린 거고 들켰죠. 그래서 동생하고도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는 제가 그랬어요. 큰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동생 낳았을 때 제가 조리원에 딱 조산원에 딱 갔을 때 엄마가 동생하고 옆에 있을 때 큰 그 느낌과 그 컨닝해서 뺨 맞았을 때 그 엄청나게 그냥 아픈 거조차 기억 못할 정도로의 어떤 그 느낌이 2개가 큰 게 남아 있었다 했는데 또 있는 거 있죠. 또 있는 거예요. 그 2개가 큰 줄 알았는데 가만히 그게 어제는 이제 기억이 안 난 거죠. 오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제 찾고 싶었는데 그때 이 느낌이 이 느낌인가?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받았는 느낌이 중3 때 선생님한테 컨닝해 가지고 뺨을 맞았을 때 그 느낌은 알았죠. 그게 중3 때예요. 근데 그전에 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3 때 거와 30 개월을 연결을 시키니까 '아.' 하는 느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가 돼야 돼요. 머리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생각 차원에서 하는 거는 이 깊숙이 무의식 안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전환된 게 아닌 거예요. 그 느낌을 어제 되게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이랬을 거야. 나는 수치스러워서 얘기 안 할 거야. 사건은 찾았어. 나 혼자 재맹약했어.'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에너지가 전환되는 차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고 신년 발표, 요새는 되게 신년 발표가 많이 올라오는데 빨리 끝나네요, 생각보다. 저도 어제 보니까 대구에 되게 많고, 아유, 시간도 지나서 부산도 시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되게 많고, 아, 부산도 많아서 그러면은 서울 가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서울은 좀 너무 길다, 기간이. 너무 해소시키기 너무 긴 느낌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해결될 거야 라고 해서 마음을 이제 먹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근데 1교시 때는 이렇게 들으니까 아직도 저항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 자체에 수치심이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 저항감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투사를 막 하는 거고, 밖에다가 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수치심을 내가 갖기 싫은 거예요. 이 20에서 175까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잖아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아니죠. 다 느끼는 거거든요. 다 느끼는 이 의식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느끼는 건데 이 느낌이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기 싫잖아요. 내가 수치심을 내가 갖고 있기 싫은 거예요. 50 무기력 왜 그런 건지 찾아보세요. 찾아봅시다. 보세요가 아니라 찾아봅시다. 무기력 감정을 보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거잖아요. 회피하는 거. 회피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회피한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숙제가 또 얹어지는 거는 또 싫은 거예요. 싫은 마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다 잡아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떤가 하고 1교시 때는 수치심을 막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내가 보기 싫으니까 이걸 막 또 경험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20을 또 경험하기 싫으니까 막 진짜 호흡곤란이 오기 직전에 막 이 에너지가 막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진득하니 앉아있지 못하는 틱장에 있는 애 같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곤란까지는 아닌데 호흡곤란 가기 직전에 그 느낌이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이제 어제 강의 듣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저 느낌 조기까지 가기 직전에 그 느낌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게 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이러고 듣고 있으면서 그 느낌이 뭘까? 이 느낌이 뭐지? 호흡곤란이 올 때까지 어떤 이 호흡곤란 오기 직전까지 놀랬던 그 마음이나 이게 안정감이 없는 불안정한 이런 상태가 뭐지? 그 느낌이 뭐지? 느낌이 뭐지? 하고 느낌에 계속 집중을 했어요. 수업을 듣는데. 2교시 때 질의응답이 있잖아요. 신년 발표랑. 근데 그냥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하면서 이제 4살? 5살? 5살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5살 때 그때 딸기밭에 갔다가 완전히 딸기밭에 딱 갔는데 주인이 너무 풍요로웠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에도 찾았어요. 이거 수업하자마자 그때 찾았을 때 선생님이 제 맥락을 해주셨어요. 그 신이 주신 거지 그 주인께 아니다. 그거 먹은 게 네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 의식이 이게 내 거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의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보면서 그때 내 거 완전 풍요로움을 느끼다가 주인이 나타났을 때 죽을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완전히 있잖아요. 호흡 곤란증까지 가기 직전에 헐레벌떡 그냥 죽을 것 같아서 뛰어갔을 때랑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딱 느낌이 같았을 때는 생각으로 같은 거 말고 느낌이 같았을 때는 딱 맞아서 딱 떨어지면 이거구나 하면서 에너지가 쫙 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제 또 마침 너무 감사하죠. 너무도 감사하게 또 뭐 이렇게 몰랐어요. 저는 몇 명이 했고 몇 명이 남았는지조차도 몰랐는데 마침 또 1시 1분 뭐 1시 뭐 10분도 안 된 거예요. 5분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발표하는 순간 5살짜리 그 딸기밭에서 주인을 보고 놀랬던 그 어린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때 놀랬던 그 느낌이 싹 발표를 하면서 울먹울먹거리면서 사라지는 그 느낌을 제가 또 받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되게 맑아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20에 대한 부분을 근데 또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51년 동안 갖고 있는 느낌이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 전의 느낌하고 연결이 돼서 56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 느낌이 느낌에서 해결을 해야지 생각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을 뿜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감정을 자꾸 뿜어내려고 막 하는 부분
근데 그게 아닌 느낌에서 해결을 하고 신념에서 해결이 돼야 재맥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그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라진 게 아직은 아니다. 또 올라오면 각성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나로 신념으로 남아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신념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념은 내가 끝에 가면 뭐예요? 버려질까 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념을 재맥락해서 해주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내가 내 신념이 있어도 해결을 하면서 따라간다면 아마 좋은 일이, 진짜 원하는 일이 가득 일어나고 좋은 경험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